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주 애기모람 근황을 조금 전해드릴 거예요. 이 제주 애기모람 같은 경우에 지금 리빙박스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키워오고 있는데요. 제가 벌써 한 5년 정도 키워온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열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열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제주 애기모람 키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2개의 리빙박스에서 키워오고 있는데 하나는 벌써 한 1년 6개월 동안 손 하나도 안 대고 키운 거고, 이쪽 왼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한번 식물마켓에 몇 번 데리고 나가서 이제 구독자님들께 이걸 뜯어가지고 분양을 좀 해드렸어요. 요거를 제가 한 2년 전에는 한번 다 심어서 분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잘라가지고 한번 분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새로운 작업도 한번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 열어서 한번 근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손 안 댄 그냥 1년 반 동안 여기서 지낸 애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뚜껑 위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 열면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골고루 좀 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왼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았는데요. 지금 곰팡이 같은 것들이 조금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주 애기모람 한 종만 이렇게 넣어서 키우고 있는 상태고, 왼쪽에는 올해 초에 티쭈님이 좀 여러 가지 이런 제주 애기모람에 사촌되는 이런 모람 종류들을 선물해 주셔서 여기다 그냥 얹어두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애들도 많이 자리를 잡아서 한 3-4종의 이런 모람 친구들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다가 심을 때 처음에 물 주고 여태까지 한 번도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명 리빙박스에다가 저는 맨 아래 한 3cm 정도 사냐초를 이렇게 깔아주고, 그 위에 3cm는 그냥 원형 상토를 이렇게 채워준 상태고요. 그 위에는 이제 뉴질랜드 수태를 이렇게 깔아준 그런 상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주 애기모람 이런 줄기들을 잘라서 얹어두고, 자, 물은 여기 사냐초까지만 여기까지만 부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놓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사실 초창기에는 제가 얘를 키울 때 매일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환기도 조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키웠는데, 사실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는 뚜껑을 잘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뚜껑을 안 열고 시작한 이유가 이렇게 뚜껑 위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증발해서 맺혀 있잖아요. 근데 이 뚜껑을 좀 자주 열게 되면 어쨌든 이 안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물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뚜껑을 안 열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물 보충을 해주지 않아도 한 1년 반은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물은 이렇게 자박하게 있는 건 없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1년 반 만에 물을 좀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뚜껑이 불투명하고 이걸 사실 닫아 놓으면 예쁘지도 않는데 그러면 뭐하러 이런 데다가 식물을 넣어서 키우냐, 얘는 좀 예쁜 모습을 보려고 키우는 건데 그렇게 안 보이게 할 거면 왜 여기다 키우냐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제주 애기모람은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를 키울 때 그냥 실습,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그냥 놔두고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공기도 좀 통하게 이렇게 키워봤는데, 얘가 생각보다 줄기가 막 자라 나와야 되는데 줄기도 잘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보들보들한 잎이 굉장히 딱딱하게 자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 애기모람의 자생지가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나무 밑 그리고 계곡 같은 게 좀 흐르는 그런 습지에서 좀 잘 자라는 그런 애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테라리움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곰팡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조금 곰팡이가 보이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거의 안
안 대고 키웠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균들이 들어올 일이 좀 적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작년 이맘때 가서 막 뜯어서 분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계속 손으로 만지면서 좀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막 제거를 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한번 그냥 두고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그냥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전에는 이렇게 숯 같은 것들도 조금 추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 숯들이 다 이 안으로 사라져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제주 애기모람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손을 굉장히 깨끗이 씻고 와서 이렇게 좀 만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키우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뭐 만질 일들이 있잖아요. 좀 하엽진 잎을 좀 꺼내준다거나 이럴 때도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곰팡이가 조금 덜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식물의 잎이 100년 만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 애기모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춰보면 이게 지금 저 안에서 시작해서 잎이 한번 덮고 또 위로 덮고 계속 겹겹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명이 다한 잎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 안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진짜 자연산에 살아있는 이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벽면을 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로운 큰 이런 리빙박스로 옮겨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서 오늘 물 조금 채워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조금 줘서 한 또 1년 동안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물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주 애기모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왕관형으로 이렇게 오리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모람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잎들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애기모람이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거의 다 뜯어서 분양을 하고 거의 이제 수태랑 흙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모람류들을 하다 보니까 제주 애기모람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곳곳에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그냥 일반적인 모람도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왕모람이었어요. 근데 왜 왕모람이었냐면 사실은 틱주님이 왕모람에 무늬가 들어있는 굉장히 귀한 개체를 선물을 해주신 건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무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초록색 잎을 가진 이런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덩치가 굉장히 크고 예쁘니까 여기서 계속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툭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리빙박스 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여기서 그냥 고사리 같은 애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크는지 얘도 이제 뽑아내지 않고 한번 같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상토가 조금 들어있어서 양분을 어느 정도 보충은 해주긴 했지만 이제는 사실 그 상토 안에 영양 성분은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주 애기모람의 하엽진 잎들이 이 안에서 이제 스스로 좀 부숙이 되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양분이 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가 오늘은 비료를 한번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유기질의 질소 비료를 많이는 아니고 요 한 리빙박스당 한 숟갈 정도만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사이사이로 좀 비료들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좀 비벼가지고 흙 표면으로 이 비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2리터를 다시 부어줄 거예요. 1년 반 동안 물을 주지 않고 키웠는데도 이 물들이 이제 계속 순환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래도 조금 없어진 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리터 물을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리터 정도 물을 부어주니까 처음에 물 부어줬던 것처럼 이렇게 딱 4냐초까지만 물이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개 리빙박스 모두 비료 추가해주고 물도 추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이렇게 리빙박스에다가 제주 애기모람을 키워오고 있는데 독일 가시님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리빙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리빙박스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테라리움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키우실 때 키우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나무 아래 습지 이런 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빛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베란다 창가라든지 이런 빛이 좋은 곳에 두면 오히려 성장이 조금 느리고 줄기가 좀 야들야들하게 자라나와야 되는데 좀 딱딱하게 자라나오거든요. 뭐 뚜껑이 있더라도 베란다 창가보다는 차라리 실내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정말 잘 자라는데 사실 겨울에 굉장히 많이 얘가 잘 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 되면 이렇게 보일러를 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요 식물등 아래에도 있지만 보일러가 들어오는 따뜻한 이 땅바닥 위에다가 놓고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에 아침이 되면 이 뚜껑이 이슬이 엄청나게 맺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 제주 애기모람이 들어있는 이 리빙박스 안의 공기의 습도도 항상 많이 들어차 있다는 얘기고 이 물도 계속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주 애기모람 잎들이 스스로 이제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면서 수분을 잎으로 방출하고 또 뿌리에서는 또 물을 받아먹고 물이 이제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자생지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방 위에다가 놓고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제주 애기모람 말고도 정말 비단 이끼라든지 이런 이끼류들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주 애기모람보다는 또 여러 가지 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끼 종류들도 한번 제가 구입을 해서 한번 같이 키워보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 같은 경우는 너무 보기 싫지만 일단은 좀 두고 그런 이끼들 새로 이사시킬 때 한번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주 애기모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한 번씩 구입하셔서 겨울 동안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